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인기 모델 중에 하나죠. 아반떼인데요. 네, 현대 아반떼. 저도 저의 첫 차가 아반떼였기 때문에 엘란트라까지 이제 계보를 가게 되면 이제 2세대 모델이긴 한데, 이 아반떼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모델 상당히 둥글둥글하고, 그 당시만 해도 나름의 이제 세련미를 가져갔었는데, 지금 모델과 비교를 하면 정말 세월의 흔적들이 물씬 풍기는데요. 자, 시각적인 만족도만큼 아반떼가 다른 매력들을 어필해낼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반떼가 7세대로 변경됐습니다. 디자인이 파격적이죠. 테마는 역시나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의 삼각대와는 다른 세련미가 좋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그릴과 H자를 연상시키는 리어램프로 개성을 더했고요. 엠블럼 크기도 키웠습니다. 지상고를 20mm가량 낮추고 폭은 25mm 넓혔습니다. 실내 공간에 영향을 주는 휠베이스도 20mm 늘렸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비행기 조종석을 테마로 합니다. 운전석을 감싸는 부분이 투톤 형태죠. 이 때문에 도어 패널 색상도 다릅니다. 랩 어라운드 스타일의 캐빈은 최근 현대차가 지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가 함께 연결된 디자인은 벤츠의 것을 응용한 것 같습니다. 고광택 블랙, 금속 장식, 가죽에 직물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직물은 실내를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기 유리한데, 푸주 시트로행이 이를 잘 활용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죠. 이제 아반떼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시트 구성인데요. 통풍, 열선에 메모리까지 있습니다. 뒷좌석 무릎 공간은 충분한데 머리 공간이 다소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준중형 차로는 충분합니다. 기아 K3에서 불가능했던 폴딩이 아반떼에선 가능한데, 역시 모회사가 좋긴 좋네요. 잠시 아반떼의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실내 디자인은 완성도가 높은데 소재 부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최근 현대차가 모델별 개발 단가를 낮추는 한편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 이해는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반떼에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안전기능의 일부로 봐야지 자율주행으로 믿고 주행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제조사도 책임져 주지 않고요. 차로 유지 기능은 전 트림의 기본입니다.
좋은 구성이죠. 이외에 차 안에서 비용을 결제하는 현대 카페이,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현대 디지털 키, 음성인식 차량 제어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테스트 모델은 최상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 모든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요즘 소형 SUV의 가격이 럭셔리를 지향하니 아반떼 풀옵션이 착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나네요. 새로운 아반떼, 구성이 좋아진 만큼 주행 만족감도 높을까요?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반떼 디자인 어쩐 외적으로 본다면 기아 K5와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어쨌든 같은 회사니까 그런 것들 서로 조금씩 모방해서 어쨌든 좋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아쉬움이 되지 않고요. 자, 일단 달리기 위해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해봤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기능을 해제해도 후반에는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입 정도만 늦춰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가 달리는 환경, 아무래도 무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효율성 중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한데 고RPM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도 일반적인 변속기 대비 RPM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이 변속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스피드미터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소음 측면에서는 조금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최대 발진 가속 혹은 이제 제가속을 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어떤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형 SUV들 좋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지 일부 모델들은 승차감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저속에서 움직이거나 혹은 정지하거나 이랬을 때 다소 좀 울컥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심한 케이스인데 반면 현재 같은 무단 변속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없죠. 어떤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이 점만큼은 분명한 이점이 되네요. 또한 수동 모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변속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제 S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기어를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수동 모드에서 원하는 기어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예전 그 무단 변속기들은 어떤 단순히 무단으로서의 가치만 보여줬는데 현재는 마치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같은 느낌, 또한 이제 무단 변속기의 탄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아내면서 아쉬움을 대폭 줄여서 줬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아반떼 CN7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초대 중반 정도가 나왔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마지막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이 이것보다 대략 한 1초 정도 빠른 성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타이어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델에는 225mm의 45 시리즈 17인치 스펙이 물려 있는데 당시의 것은 이것보다 타이어가 작았었죠. 그 덕분에 효율성 부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큰 휠을 달았으니까 기름만 쪽쪽 빨아먹고 소음만 드립다 발생시키고 이런 단점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동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점이 생기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반떼, 시장 아반떼 제동 성능을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 거리는 네,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네, 2급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특별한 모델들이 있죠. 뭐 기아 K3 GT를 비롯해서 아반떼에도 이제 스포츠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현재 N9 같은 경우는 7월달 정도 나올 예정이죠. 그들의 제동 성능이 더 낮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상용 세단으로서는 무난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타이어의 너비에 따른 영향력도 이 제동 부분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앞서 이제 가속에서 아쉬움이 되었던 또한 연비에서 아쉬움이 되었던 이 타이어가 현재 제동에서는 네, 상당한 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17인치의 225mm급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 차의 출력 123마력이죠. 네, 100이랑 1.6 최대 토크 또한 15.7kg 폴스 미터이기 때문에 이 스펙의 17인치 타이어 참고로 네, 과거에 판매됐었던 이제 현대차의 스포츠 모델 중에 하나였던 투스카니, 거기에 2.7 엔진을 장착한 당시 모델 뭐 출력이 대략적으로 175마력 정도였는데 그 차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가 215mm였습니다. 네, 거기에 17인치를 썼었죠. 그러니 현재 차들이 이 성능은 높지도 않은 주제에 얼마나 이 오버스펙의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지가 쉽게 드러납니다. 당시 참 그때 타이어 미슐린 네, 파일럿 스포츠 시리즈를 끼웠었고요. 자, 어쨌든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인데 차량의 성격과 어느 정도는 잘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그래도 뭐 상급 모델이니까 좀 더 날렵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는 측면에서 이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차의 본분, 이 특히나 뭐 스마트 스트림, 그래서 뭔가 효율을 짜내는데 효율을 짜내는 차는 좀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서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변속기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변속기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히 좋은데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 현재처럼 주행하는 경우에도 네, 별 아쉬움이 없고 특히나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늘상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이 현대차의 MDPS, 아주 좀 네, 언어 수단을 하자면 많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차가 거의 똑바로 못 갔으니까 감각적으로도 좀 그랬고요.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어떤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 스티어링 시스템 그 지적하고 나서 저희도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죠. 뭐 쟤네들은 뭐 안티 뭐 현대다, 아니 못한 걸 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결국에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개선이 됐는데 그거는 뭐 원래 현대가 잘해서고 너희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참 우리나라 문화, 참 이렇게 반반 나누는 문화 상당히 이상적이어서 좋네요. 어쨌든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이제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성향 자체는 뚜렷한 언더스테어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MD 이후로 나온 뭐 AD도 그랬지만 현재 이제 이 CN 같은 경우도 네, 리어 측의 움직임을 크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감이 늘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을 이제 조금 아쉬움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그 차량의 거동 자체가 빠릿한 편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뭐 차량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죠. 자, 그리고 N9이 나오게 되죠. 앞서 이제 7월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모델에서 너무나 안정감을 추구한 나머지 리어 측의 움직임을 그냥 묶어두면 그러면 아쉬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모델, 네, 뭐 기본적인 세팅 내용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라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RVT 이 변속기 이런 것을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연비인데, 뭐 앞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연비로 봤을 때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상당히 대단한 편입니다. 자, 공식 연비를 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뭐 그래도 19, 2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넘나드니까, 이 정도라면 가솔린 모델이지만 뭐 전혀 디젤을 불허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번 모델에도 사실은 뭐 RPI 엔진은 있지만 디젤이 없죠. 뭐 굳이 지금 리스크 있는 그 디젤을 꼭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뭐 분위기 뭐 이렇게만 보면 뭐 상당히 첨단 자동차의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활용을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차인데, 어쨌든 시각적인 만족감이 충분히 좋고 기능성으로 보더라도 아반떼 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기판 옆에 이게 뭐죠? 이게 뭐 원형? 이게 뭐야? 버튼이야? 뭐 누르면 전원이 꺼지나? 요런 것들, 물론 이제 아무것도 넣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넣어서 심심하지 않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의미 없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즘 하이그로시 패널 단가가 싼가요? 또한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것이, 최근 현대차 또한 제네시스를 탔을 때 가장 만족했던 것, 말씀은 잘 드리지 않았지만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차 냄새가 적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보면 세차 냄새 나는 거 좋다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근데 그거 사실 본드 냄새인데, 위험하죠. 자, 어쨌든 이 아반떼에 와서 다시금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에서 못 느꼈던 그 같은 세차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독 지금 현재 모델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약간 지금 머리도 아프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일리지가 한 3,000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도 뭐 소재, 뭐 이제 직물을 썼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직물이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에 쓰이는 직물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얘들이 갖는 장점도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차, 자, 준중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뭐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도 갖고 있죠. 다만 이제 조수석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수동이고 그 제한, 움직임의 제한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되는데, 이 동승석에 있는 여자친구도 조금 배려를 해주자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스에서도 라인이 있는데 좀 저가형 보스를 쓰다 보니까 상급 모델 대비 조금 사운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조금은 이제 베이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다고는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뭐 그래도 기본형보다는 조금 나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 모델 휠베이스가 172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이 급에서는 넉넉한 편입니다. 때문에 뒷좌석 공간에 대한 배려도 잘 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중형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뒷좌석인 만큼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기아 K5, 디자인이 상당히 훌륭하죠. 그 덕분에 판매량도 잘 내고 있고, 저기 또 매기 친구들, 뭐 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멋집니다. 이 아반떼 역시도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었죠. 삼각대, 이 삼각형이 너무 이제 열중한 디자이너 분들께서 뭐 수학적인 개념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그런 디자인을 내셨던 모양인데, 현재는 상당히 좋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아 K5가 잘해서 그것을 베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트렌드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소비자들에게 먹힐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디자인을 했을 텐데, 어쨌든 K5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베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디자인 어떤 뭐 캐릭터 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화, 컨셉을 잘 잡고 접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엔 잘하셨어요. 현대 아반떼.
참 이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몸도 사실은 뭐 20대 30대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제 인생에 있어서 20대 그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었던 차가 바로 아반떼였고, 지금은 그 최신 모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적어도 이 등급에 있는 차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큼은 정말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나타가 나왔을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풍절음이었죠. 아반떼도 사실은 풍절음이 많은 편입니다. 자, 여기서 정수성을 볼까요? 대략적으로 아이들 정숙성은 매우 훌륭하죠. 이 정도라면 뭐 어지간한 수입 대형 세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타이어에 의한 이 노이즈 증가는 감안할 수 있지만 바람소리, 풍절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요즘 이거 신경 안 쓰나요? 이거 소나타도 그러고 아반떼도 그러고, 소나타는 어떻게 차음유리 때려 넣어가지고 막을 수 있다 치지만 아반떼 차음유리까지 쓰기 힘든 차거든요.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귀지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런 소음을 정확히 캐치를 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풍절음은 잡기도 힘들어요. 자, 오늘 만난 현대 아반떼. 개인적으로 꼽자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엘란트라 다음에 아반떼라고 불렸던 그 1세대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콧구멍만 뚫었던 올류 아반떼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이었고, 사실 디자인만 본다면 MD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AD로 가면서 제네시스와 유사한 느낌의 그런 세련미를 가져가서 나름의 고급화를 추구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각대에 와서 저거 뭐야? 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불러냈었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온 아반떼. 어찌 보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가볍다고만 말하기가 힘든 것이 나름의 세련미, 스포티함을 가져간 만큼 이 수요층에게 충분히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돌아왔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현대차가 잘하는 다양한 기능성을 통해서 만족도를 대폭 높여놨죠. 특히나 지금은 경쟁차가 없습니다. 자, 기아 K3 동급이죠. 물론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 나빠요. 혼자 즐길 때 좋은 차이지만 승차감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자, 현재 아반떼 토션빔이죠. 국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토션빔 서스펜션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서스펜션으로 이만큼의 승차감을 구현했다면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저 무슨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셋업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반떼 승차감 부분에서 K3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는 아반떼 쪽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르노 삼성에도 이제 모델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오래됐죠. 그리고 크루즈, 사실은 하체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차체 쪽도 그렇고 크루즈가 만족도가 높은 차였습니다. 오페레들이 그래도 나름의 이제 독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한국 GM의 이제 가격 정책에 의해서 한 방에 날아갔죠. 굳이 국내에서 안 만들어도 될 차를 굳이 만들어서 아주 쫄딱 망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 덕분에 아반떼는 경쟁 모델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국내 차를 대표하는 준중형 모델이 된 만큼 아반떼 앞으로도 꾸준한 선전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기아차 중에서도 좋은 차 많거든요. 굳이 K3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근데 기아에서 욕하겠다. 네. 한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준중형 세단. 와, 거창하죠? 아반떼를 만나봤습니다.